안녕하세요. 혼자서 가는 자유여행을 좋아하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탱자입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 피렌체에 왔습니다. 르네상스가 꽃피웠던 곳인 만큼 도시 전체에 볼거리가 넘쳐나고 먹거리도 많고 게다가 사랑과 낭만이 사람 사이로 흐르고 기대와 흥미 만땅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에 와서 제대로 즐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겐 숙소입니다. 숙소와 음식 중 어느 선택이 더 중요하세요? 전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굶어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숙소는 꽤나 중요해서 여행 전에 미리 검색하고 숙고해서 예약을 마칩니다. 그래봐야 여러 명 함께 자는 도미토리에 침대 하나 빌리는 거지만 저만의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청결, 위치, 가격, 그리고 후기와 평점 등을 기준으로 숙소를 선택하는데 그 외에 화장실을 살피게 됩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보다 방 바깥에 공용으로 있는 것이 전 더 편리합니다. 바깥에 있는 경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고 방 사람들 신경 안 쓰이고 맘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방의 인원수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도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편하기 때문에 수용 인원이 적은 방이 더 비쌉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6인실과 8인실의 경계인데요. 6인실에는 화장실도 한 개이고 4인실에서 약간 확장된 방이라서 좀 비좁습니다. 근데 8인실로 넘어가면 화장실 2개가 들어가 있고 갑자기 방도 넓어져서 6인실보다 쾌적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에서는 8인 혹은 10인 등 인원이 많은 방에서 훨씬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피렌체에서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원래 피렌체에서 4박 예약했다가 일정에 변경이 생겨서 5박으로 연장되면서 2번 예약을 해서 6인실과 8인실 2개의 방에 나눠 머물게 되었습니다. 먼저 8인실에서 지내다가 6인실로 옮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방도 답답하고 침대 1개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더 좁아지고 화장실도 1개라서 불편했습니다. 돈을 더 주고서도 더 안 좋은 곳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다음부터는 6인 방은 되도록 피하고 8인 이상 방에 머물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꼭 정답은 아니란 것도 잘 압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하게 되는 룸메이트인데 이건 복불복이라서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저의 운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피렌체 6인실에서는 방도 불편했지만 룸메들도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원이 작으면 오붓하게 잘 지낼 것 같지만 이상한 룸메 하나 걸리면 많이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10명씩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한둘 이상한 사람 걸려도 서로 다수 속에 묻혀버려서 그냥 무시하고 지내기 오히려 편한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무뚝뚝하고 다소 예의 없는 여행자들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 외국 사람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여행자들이 삭막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듯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같은 방 사람들끼리 적어도 웃는 얼굴로 하이 정도의 인사는 건네고 때론 정보도 교환하며 서로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여행자들이 많아지고 또 각자의 여행 경험들이 많아진 세상에서는 서로에게 따스함을 보일 여유도 이유도 없어진 걸까요? 스마트폰에 정보가 다 담겨 있으므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외로움마저 폰으로 해결돼서 사람과의 소통은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탈리아 한 달 여행으로 제가 너무 일반화 시키는 것일까요? 제가 나이 들어가며 점점 꼰대가 되어간다는 생각도 들지만 암튼 같은 방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간단하게 하이 정도의 인사는 건네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무료 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금상첨화죠. 물론 필수 조건은 아니라서 무료 조식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숙소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행 중 먹는 거에 비중을 두지 않는지라 조식이 포함되어만 있다면 시리얼, 빵 조각, 커피 요 정도 기본만 줘도 감사하게 먹습니다. 근데 피렌체 숙소는 무료 조식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볶음밥이 있어서 배불리 잘 먹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했었습니다. 조식 식당에서 만났던 인상적인 아가씨가 기억납니다. 아침 시간에 무료 조식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테이블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어쩌다 러시아 모녀와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서로 여행 얘기를 주고받다가 피렌체 어디가 좋았니? 하고 딸이 묻더군요. 저는 둘이 뭉칠 전반적인 인상을 얘기했는데 딸의 대답은 저를 확 정신들게 했습니다. 역사와 건축물을 몇 가지 짚어가며 자신의 감명 깊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평소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저 아름다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곧 지나쳐갈 사람들이고 밥 먹으랴 영어하랴 이런저런 이유들로 대화를 좀 건성으로 했었는데 딸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에서 머리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딸은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제 대답이 부끄러워져서 다시 제 감상에 살을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한 방에 머물면서도 서로 투명인간처럼 지나쳐가는 마땅치 않은 만남도, 그리고 잠깐의 대화에서도 진실됨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만남도 모두 여행에서 겪게 되는 중요한 시간들이고, 그 순간들을 지나며 저는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세탁시설은 대부분 호스텔에 갖춰져 있어서 따로 체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피렌체 전에 머물렀던 아시시와 시에나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는데 세탁기가 없어서 한동안 빨래를 못해 밀려 있었습니다. 피렌체 숙소의 세탁시설은 세탁기와 드라이기 사용료는 각각 4유로였고 몇 대 없었는데 다행히 제가 갔던 시간에 마침 사람이 없어서 기다림도 없이 속 시원하게 빨래를 해치웠습니다. 숙소 위치가 좋아서 구경거리나 식당 모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피렌체는 작은 도시라서 대부분 다 걸어서 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근처에 중앙시장이 있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도 있었는데 소문과는 달리 아주 싼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맛있게 먹고 즐겨 찾았던 싼 식당이 있습니다. 중국 식당인데 싸고 맛있어서 하루에 점심 저녁 두 끼를 다 해결한 적도 있고, 피사에서 베니스로 가는 중에 피렌체에서 환승을 했는데 캐리어를 역에 맡겨두고 그 중국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갈까 망설였을 만큼 마음에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웬 중국 음식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토론토에 살고 있고 중국 사람들 음식에 입이 길들여져 있어서 거부 반응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중국 음식 맛을 좀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탈리아 음식에 지친 분들은 한 번쯤 찾아가 봐도 괜찮을 맛있는 식당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재밌었거나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